매일 습관처럼 걷잖아요, 우리. 근데 그 평범한 발걸음이 사실은 미래의 뇌를 위해서 7년이라는 시간을 저축하는 일이라면 어떠세요? 와, 7년이요? 네, 오늘은 바로 그 걷기와 뇌의 놀라운 관계에 대한 최신 연구 자료를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주제네요. 저희가 오늘 살펴볼 자료가 하버드 의대 연구진이 무려 14년 동안 추적 관찰한 결과인데요. 14년이요? 네, 이게 단순히 걸으면 좋대 이런 막연한 얘기가 아니에요. 정확히 몇 걸음을 걸으면 내 뇌의 시간을 몇 년이나 되돌릴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숫자를 오늘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기사를 딱 펼쳤을 때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숫자가 있었어요. 하루에 단 3,000보. 네, 이 정도만 걸어도 알츠하이머로 인한 인지 저하를 늦출 수 있다고요. 네, 바로 그 지점부터가 이 연구의 핵심이거든요. 사실 삼천보라고 하면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하거나 점심 먹고 잠깐 산책하는 정도잖아요. 그렇죠. 생각보다 되게 적은데요. 네, 근데 연구 결과를 보니까 이 그룹이 인지 저하 속도가 평균 3년이나 늦춰졌습니다. 와, 3,000보만으로 3년이요? 네. 보통 운동이라고 하면 엄청 큰 마음을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정도면 정말 일상생활 속에서 충분히 가능한 수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연구진도 모든 걸음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every step counts라고 강조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조금만 더 욕심을 내서 하루 5,000에서 7,500보 정도를 걷는 그룹은요. 네. 인지 저하 지연 효과가 최대 7년까지 나타났습니다. 7년이라니. 와, 이건 정말 삶의 질을 완전히 바꾸는 시간이네요. 엄청난 시간이죠. 사랑하는 사람들이랑 온전한 정신으로 7년을 더 보낼 수 있다는 거니까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런 의문이 들어요. 네, 어떤 점이요? 걷기를 꾸준히 하는 사람들은 식단이나 다른 생활 습관도 더 건강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요? 이게 순수하게 걷기만의 효과라고 딱 잘라 말할 수 있는 건가요? 아, 그거 아주 날카롭고 중요한 질문이십니다. 당연히 연구진도 그 부분을 가장 고민했죠. 그렇죠. 물론 완벽하게 통제하기는 어렵지만 연구에서는 식단이나 교육 수준, 사회 격려적 지위 같은 인지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변수들을 전부 통계적으로 보정했습니다. 아, 그런 것까지 다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걸음수랑 인지 저하 지연 사이에 아주 강력하고 독립적인 연관성이 나타난 겁니다. 와, 그리고 그 효과는 신체 활동이 거의 없는 그러니까 주로 앉아서 생활하는 그룹과 비교했을 때 정말 극명하게 드러났어요. 비교 그룹이 있었군요. 그분들은 어땠어요? 안타깝게도 이 좌식 생활 그룹은 뇌의 알츠하이머의 원인 물질 중 하나인 타우 단백질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들어봤어요. 그게 다른 그룹에 비해서 훨씬 빠르게 축적됐습니다. 그 결과 기억력 같은 인지 기능뿐만 아니라 옷을 입거나 식사를 준비하는 일상생활 기능까지 눈에 띄게 가파른 속도로 떨어졌죠. 세상에. 말 그대로 걷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뇌의 시계가 그냥 완전히 다른 속도로 흐른 셈입니다. 그렇게 다른 변수들까지 다 고려해서 걷기의 효과를 명확히 밝혔다는 건 연구 설계 자체가 정말 촘촘했다는 뜻이겠네요. 네, 맞습니다. 14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진행됐다고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한 연구예요? 네, 이런 장기 추적 연구는 정말 귀하죠. 이 연구는 하버드 노화 뇌 연구, 그러니까 하버드 에이징 브레인 스터디라는 아주 권위 있는 프로젝트의 일부로 진행됐습니다. 50세에서 90세 사이의 성인 296명을 대상으로 최대 14년 동안 아주 면밀하게 추적 관찰을 했는데요. 296명이면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닌데 대신 굉장히 깊이 들여다봤겠네요. 정확합니다. 양보다는 질에 집중한 연구죠. 측정 방법도 굉장히 정교했는데 연구 시작 시점에 모든 참가자가 PET 스캔을 찍었어요. PET 스캔까지? 네. 그래서 뇌의 아밀로이드 베타와 타우 단백질 수치를 측정해서 각자의 기준점을 딱 설정했고요. 그리고 허리에 아주 정밀한 만보계를 착용시켜서 일상적인 걸음수를 매일 빠짐없이 기록했습니다. 잠시만요. 그럼 연구 시작 시점에는 참가자 모두가 인지적으로는 정상 상태였다는 거네요? 네. 바로 그 점이 이 연구의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 중 하나입니다. 와, 이건 진짜 중요한데요. 보통 이런 연구를 보면 이미 증상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나는 아직 괜찮으니까 하고 넘기기 쉽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건 지금 건강한 우리 모두에게 보내는 직접적인 경고등이자 또 희망의 메시지인 셈이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 결과가 더 큰 의미를 갖는 겁니다. 질병이 시작되기 전 심지어 본인도 전혀 모르는 그 전임상 단계에서부터 우리의 생활 습관이 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와. 그걸 직접적으로 보여준 최초의 연구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단순히 걷는다는 행위가 뇌 속 단백질에까지 영향을 준다는 게 사실 직관적으로는 잘 와닿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이 질문이야말로 이 연구의 어떤 과학적 성과를 딱 보여주는 부분이죠. 연구진이 밝혀낸 핵심 메커니즘은 바로 타우 단백질의 축적 속도를 늦추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아, 그 타우 단백질. 네, 보통 알츠하이머의 주범으로 뇌에 쌓이는 비정상적인 단백질 찌꺼기인 아밀로이드 베타랑 뇌 신경세포 자체를 파괴하는 타우 단백질, 이 두 가지를 꼽거든요. 네네, 그 두 가지는 들어본 것 같아요. 그동안은 아밀로이드 베타를 제거하는 데 연구가 막 집중되는 경향이 있었는데 번번이 신약 개발에 실패했어요. 아, 그랬군요. 그런데 이 연구에서는 신체 활동, 즉 걷기가 아밀로이드 베타보다는 타우 단백질이 뇌에 쌓이는 걸 직접적으로 억제하는 효과를 보인다는 점을 밝혀낸 겁니다. 오, 걷기가 뇌 혈류를 개선하고 염증을 줄여서 해로운 단백질이 쌓이는 걸 막는 일종의 뇌 속 청소부 역할을 활성화시킨다고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뇌 속 청소구라니 비유가 확실하네요. 타우 단백질 축적을 막아준다는 건 알겠는데 기사를 보니 이 효과가 누구에게나 똑같이 나타난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좀 의아했어요. 왜 어떤 사람한테는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난 거죠? 네, 여기서 연구는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갑니다. 놀랍게도 이 걷기의 효과는요, 이미 뇌에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이 많이 축적된 사람들, 네. 즉 잠재적인 알츠하이머 고위험군에 속하는 사람들에게서 훨씬 더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와, 그건 정말 역설적이면서도 엄청 희망적인데요. 그렇죠. 이미 뇌에 위험 신호가 켜진 사람일수록 걷기가 더 강력한 백신 역할을 해준다는 거잖아요. 거의 마지막 방어선 같은 느낌인데요. 정확한 표현입니다. 뇌에 문제가 시작되고 있더라도 걷는 것만으로 그 진행 속도를 현저하게 늦출 수 있다는 희망적인 메시지죠. 그럼 반대로 아밀로이드 베타 수치가 낮은 비교적 저위험군인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그 사람들은 이미 뇌가 건강하니까 걷는다고 해서 뭐 더 좋아질 게 별로 없었을까요? 거의 정답입니다. 그들은 예상대로 시간이 지나도 인지 기능에 큰 변화가 없었어요. 아, 네, 뇌가 건강한 상태를 잘 유지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체 활동량이 인지 기능에 미치는 추가적인 효과를 통계적으로 명확하게 확인하기는 어려웠던 겁니다. 그렇군요. 바꿔 말하면 이미 뇌 건강이 좋은 사람들은 걷기의 효과를 측정하기가 어려웠던 거고 반대로 뇌 건강에 적신호가 켜진 사람들한테서는 걷기가 그야말로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한 셈입니다. 이런 놀라운 결과를 발견한 연구진들은 스스로 이걸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지 궁금하네요. 분명 엄청난 자부심과 확신을 느끼고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들의 코멘트에서 그런 분위기를 충분히 엿볼 수 있습니다. 연구를 이끈 자스미어 천알 교수는 생활 습관이 알츠하이머병의 가장 초기 단계에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 초기 단계. 네. 즉, 유전적 요인이나 다른 어쩔 수 없는 것들을 탓하기 전에 우리가 매일 선택하는 생활 방식이 병의 시작점에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다는 뜻이죠. 결국 약이 나오기만을 기다릴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조기에 개입하면 증상 발현 자체를 늦출 수 있다는 겁니다. 공동연구자인 레이사 스퍼링 교수 역시 비슷한 맥락에서 아직 증상이 전혀 나타나지 않은 전임상 단계 환자들에게서도 인지적 회복 탄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인지적 회복 탄력성이요. 말이 조금 어려운데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아, 네. 그게 뭐냐면 뇌에 어느 정도 병리적인 손상, 예를 들어서 아밀로이드 베타가 쌓여 있더라도 겉으로 증상이 드러나지 않고 인지 기능에 정상적으로 유지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아, 이종의 뇌의 맷집이라고 할 수 있죠. 뇌의 맷집. 아, 이해가 쏙 되네요. 네. 걷기가 바로 이 뇌의 맷집, 즉 회복 탄력성을 키워주는 핵심 열쇠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논문의 제일 저자인 웬디 야오 박사의 모든 걸음이 중요하다. 그 말이 특히 와닿았어요. Every step counts. 네. 사실 하루 만보 걷기 같은 목표는 너무 부담스러워서 시작도 못할 때가 많잖아요. 맞습니다. 완벽한 계획을 세우고 실패하는 것보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작은 실천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걸 과학이 증명해 준 셈이죠. 그러니까 그럴 필요 없이 그냥 어제보다 100보만 더 걸어도 그게 내 뇌를 위한 의미 있는 저축이 된다는 거니까요. 바로 그거죠.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고
한 정거장 먼저 내려서 걷는 그 모든 순간들이 무의미하지 않다는 생각에 훨씬 마음이 편해지네요. 네, 맞습니다. 자, 오늘 대화의 핵심은 정말 명확한 것 같습니다. 미래의 뇌 건강을 지키는 열쇠가 어떤 비싼 약이나 특별한 치료법이 아니라 의외로 아주 가까운 곳, 바로 우리 발밑에 있었다는 거네요. 네, 오늘 대화에서 꼭 기억해야 할 포인트를 다시 짚어보자면 하루 최소 3,000보로 3년, 네, 3년. 그리고 조금 더 노력해서 5,000에서 7,500보를 걸으면 최대 7년이라는 구체적인 시간을 벌 수 있다는 점, 7년. 그리고 그 원리가 뇌 속의 해로운 타우 단백질 청소와 관련이 있다는 과학적 근거까지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또 어떤 점들이 밝혀질지 정말 기대되네요. 물론입니다. 연구진도 여기서 멈추지 않고요. 앞으로 어떤 형태의 신체 활동이 가장 효과적인지. 아, 그것도 궁금하네요. 네. 예를 들어 빨리 걷기랑 천천히 걷기, 또는 등산이랑 평지 걷기 같은 운동 강도나 패턴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추가 연구를 계속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과학은 이렇게 계속 발전하고 있으니까요. 그러고 보니 갑자기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생기네요. 네. 이 연구는 걸음수라는 양적인 측면에 집중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혹시 어디서 걷는지 그 걷기의 질적인 차이도 중요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 막 자동차 소음과 매연으로 가득한 도시의 인도를 걷는 거랑 새소리를 들으면서 맑은 공기를 마시는 조용한 숲길을 걷는 것이 우리 뇌에 미치는 영향이 과연 같을까요? 와, 정말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나 심리적 안정감 같은 변수를 고려하면 분명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오늘 저희가 살펴본 자료가 그 답을 직접 주지는 않지만 여러분의 다음 산책길에 한 번쯤 스스로에게 던져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